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사야 할까? 이거는 제가 최근에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 여의주님하고도 진행을 해보고 했는데, 부동산이 약간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꼭 들어가야 되나? 이거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전망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지만이 괜찮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안 좋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제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엑시트 책을 적으면서 앞으로 정말 변화무쌍한 삶이 이제 펼쳐질 거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도 겪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바로 지난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나라에서도 설마 쟤네들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 거의 예상조차 못했고요. 이 방공망이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저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으로 1년 안 되는 기간에 사망을 했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도 그냥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게 요즘 이 점점 이렇게 퍼지나? 지금 중국하고 대만도 전쟁 이슈가 있고, 중국하고 필리핀하고도 대치고, 조금의 이권이 부딪히면 지금은 정말 나라 대 나라끼리 맞짱을 뜨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수품을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더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동 국가니까 바로 우리 유가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불안하면 많은 산업들이 흔들리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동차, 기본적으로 자동차 모든 기계 공장을 돌릴 때 거의 석유를 통해서 석유 원료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충돌해서 유가가 벌써 4%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의 미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뭔가가 충돌하고 뭔가가 전쟁이 나면 바로 달러하고 금이 딱 올라가요. 사람들이 위기에는 화폐 가치,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도 가장 안전자산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하고 금이 강세다. 그럼 달러하고 금이 강세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투자 심리, 여러 가지 경제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원래는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 위기입니다. 중국이 엄청 꼬꾸라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완전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 기업들이 성장이 둔화된 것도 있지만 여러 큰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이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기 어려운, 돌아오지 않는, 우리나라도 아마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너무 좀 신뢰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기업도 큰 포션이지만 중국의 지금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이 30에서 40% 정도가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데, 중국 부동산이 거의 미분양부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몇 프로 성장할 것이냐, 성장의 퍼센티지만 달랐을 뿐이지 계속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지금 꺾인 겁니다. 한번 꺾인 게 잠깐 꺾인 게 아니라 취업률도 완전히 낮아져서 취업 못하는 대학생들도 많아졌고, 지금 부동산도 금융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불안은 중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전 세계 기업으로 수출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 세계 경제에는 불안한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역시 미국은 진짜 짱이에요. 어쨌든 중국이 정책을 못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국수 정책을 쓰고 폐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떠났는데, 참 바보 같은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올라갔을 건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미국은 반대로 중국은 지고 있지만 미국은 엄청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다시 좀 약간 위축되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미국은 역시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자리도 넘쳐납니다. 중국이랑 정반대죠. 반대죠. 그래서 원래 추가 금리 인상 이런 부분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가 2% 이상 차이 나는데, 여기서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안 좋은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는 또 안 좋은 영향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스라엘, 중국, 미국 말씀드리는 거는 호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악재예요. 안 좋은 부분이에요. 안 좋은 부분. 예. 이 같이 템포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주택이 1월 달에 빠졌다가 지금 1월 3일 기점으로 거래량 늘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을 했어요. 반등해서 딱 올라가니까 이게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조급해진 2030. 야, 그래도 지금 사야 돼. 무조건 연끌해야 돼.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샀을 때가 바닥이야. 하면서 또 분위기가 이렇게 딱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은 LTE 나라기 때문에 한번 오른데 하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약 경쟁률이 13.47대 1, 서울 아파트는 74.63대 1, 못 사서 난리인 거죠. 야, 이 잠깐의 기간에 심리가 이렇게 바뀌나?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는 게 딱 보이지 않아요? 이 대중들은 항상 신기해요. 오른다고 하면 다 오른 다음에 또 사는 경향이 있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야, 더 떨어져, 사지 마. 정말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지만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그 다음 위기는 그냥 우리가 예측했을 때 그냥 그런 위기가 아니라 예상 못한 위기, 정말 심각한 위기, 그 정도가 되면 대중들의 패턴은 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실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줬었죠. 부동산 시장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줬는데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는 시소예요, 시소. 이게 너무 내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시소 중간치를 맞추려고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다고 했죠. 어쨌든 지금 오른다고 하니까 또 부랴부랴 이 가계대출이 지금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들도 요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집 사는 거, 집 살 때 현금으로만 사지 않으니까 가계대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도 좀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럼 대체 언제 사야 되는 거야? 언제 사야 되는 거야? 어디가 바닥이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기 전에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늘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이 바닥이야? 이제는 상승장인가? 이런 단어를 거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또 고수는 이거 알아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의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있고 우리 가치 입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이 정도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면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그때 딱 들어갑니다. 이번 내 집 마련반 했을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여기서 사놓고 기다렸으면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물론 이런 작은 굴곡 자체가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아래에 타서 내가 바로 그 타이밍 맞추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이게 아래로 꺾이는 그 그림이라고 하면 너무 불안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본주의 책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갈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향 그래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냥 사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되면 매수를 하고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는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사놓고 오르는 걸 이걸 바라는 투자는 사실은 원래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올해 초에도 경매 기술 클래스, 경매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도 많이 낙찰 받았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정말 내가 불안해. 내가 정말 불안하다고 하면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건 뭐가 불안해요? 매입한 가격보다 떨어지는 걸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불안한 장세가 있을 때는 여러 툴이 있어요. 청약을 하는 것도 시세보다 저렴한 걸 청약하지 시세보다 높게 올라갈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하는 거니까 매입할 때 그 정도의 안전마진 확보하는 거고 내가 매입할 때 경매를 활용하는 거고 금매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준다고 하니까 이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데의 물건을 보고 있다가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시세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 밑으로 나왔네? 싸네? 그럼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를 걸 예상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그래서 그 시세를 알고 있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시세를 꿰뚫고 있거나
경매를 하거나 주변보다 싸게 분양하거나 이런 거 해서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1번에서 승부가 나는 것 같지만 얼마에 사느냐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원래 정상적으로 된 가격이 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원래 기대했던 기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싸게 사고 남들이 사지 않는 타이밍에 산 다음에 잊어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거에 또 보면서 아우 전쟁이 또 났네 뭐 했네가 아니라, 다시 불안한 부분들이 해소되길 기다리고, 시장에 사람들이 또 몰려가길 기다리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타이밍에 딱 투자를 해야지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바로 2개월 후에 오를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오를 수도 있지만, 2개월 후에 오른 걸 맞췄다고 해서 더 고수는 아니에요. 가격을 정말 좀 저렴하게 매수하고, 그 다음에 꼭 6개월 1년이 아니라 2년이 돼도 버틸 수 있는, 3년이 돼도 버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어떤 투자 대상이든 남들을 따라하게 되면, 끝물 따라하기 투자는 항상 늦을 수밖에 없지만, 내 소신껏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딱 온 거를 기다려서 그냥 회복되고 같이 올라가는 걸 기다린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샀어도 어떠한 이런 환경 조건이, 여러 조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영끌족이라고 하면,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이너스, 즉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현금 여유가 전혀 없이 끌어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맞추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버티지 못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도 정말 오래된 기업들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계속 그 이상의 시간을 버텨오잖아요. 그 좋았던 호황기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기업들도 늘 현금을 보유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서 다 쓰지 않고 한 뭐 60% 정도 하고 30-40% 정도는 항상 남겨놔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도 위기가 한번 왔다고 파산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자산 운용을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지만, 이 부동산 투자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그 내에서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많이 샀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사고 오를 수 있을 때까지는, 가격이 회복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외부에 흔들리는 투자를 했다고 하면 내가 그 투자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부동산을 샀어도 그거를 기다릴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중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제가 오늘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각자 개인에 따라서, 공부에 따라서 좀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내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가,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제가 매입한 가격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다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하러 나갔더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샀던 타이밍에는 사실 누구도 이거를 막 달려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이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격이 회복이 아니라 또 그 이상 가격이 오르는 거, 이런 패턴을 해야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분위기에 따라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남는 것도 없고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현금 흐름을 잘 갖춰두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대출도 만약에 처음에 80, 90%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해서 대출 이자보다는 항상 월세가 여유 있게 나오게끔 해놓고, 또 현금 자산으로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안 사요. 제가 올해 초에 올해 꼭 빌딩을 사겠다고 공표했던 그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표했다고 해가지고 막 처음에 돌아다니고 시세 파악했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는 하고 있을 때 계속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제가 원하는 가격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사라지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항상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 승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정말 장수할 수 있는, 오래오래 버티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업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고 해도 이 몰빵, 원래 몰빵하는 게 영끌 아니에요? 예, 영끌이 몰빵이잖아요. 그렇게 몰빵하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롱런하는, 그다음 즐기면서 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몇억 벌었대, 몇십억 벌었대 이거에만 뚫리지 말고 제가 얘기했듯이 현금 흐름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걸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상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변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우리 시장이 이겨내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고 이 가격들을 보면서 입지하고 시세 조사만 좀 정확히 해두시고 내가 적당한 타이밍이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수하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 그게 늘 정답이 되더라고요.